2025년 12월 1일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기 나까워 김한빈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진 자우림 12집 해석 여행 전반부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잠시의 희망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대단한 서사의 마지막 퍼즐 4곡을 한 호흡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기 나까워 시작합니다. 마이 FM 91.3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기 나까워 김현민입니다. 저희 방송은 락커 2명이 음악과 함께 자신의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음악 방송을 빙자한 썰방입니다. 지난 주말의 아쉬움과 새로운 한 주의 설렘이 공존하는 월요일 23시 어쩌면 지금 자기는 아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 빨리 시작할게요. 오늘은 4곡이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선 2주 동안 3곡씩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오늘 근데 12집이 12곡이었으면은 딱 3333에서 4개 끊으면은 좋을 텐데 이제 334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12집이 곡이 10개여 가지고 아무튼 일단은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황 토크도 없이 바로 후딱 해 볼게요. 자우림 12집의 가장 뜨겁고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7번째 트랙 유겐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7번 트랙으로 유겐트 이야기하기 전에서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1번 트랙부터 6번 트랙까지 1장에서 그러니까 1번 트랙에서 화자는 막다른 길에 서 있었죠. 1번 트랙 라이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향도 잃은 채 그저 진심으로 웃고 싶다는 말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2번 트랙 마이걸과 3번 트랙 뱀파이어에서는 폭력과 혐오, 파시즘적 유혹이 어떻게 사람을 집어삼키는지 그리고 자신도 그 유혹에 빠지는 화자일 수도 있다고 했고 아니면 그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개인을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분노하면서 두렵고 스스로도 무너질까 떨고 있는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 4번째 트랙에서는 카르마 화자가 결심합니다. 폭력의 감정을 반복하지 않겠다.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자기 삶을 되찾겠다는 선언. 그리고 스타즈에서는 상처를 안은 채 희망의 별빛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름다움 앞에서 아려오는 마음 희망이 처음으로 돌아온 순간이 스타즈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트랙 Let It Die에서는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왜곡된 믿음 그리고 폭력이 낳은 이념과 결별한다는 선언으로 Let It Die 죽여야만 다시 숨이 트인다 라는 그런 내용의 6번 트랙 Let It Die였고요. 이제 7번 트랙 유겐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유겐트입니다. 독일어로 젊은이들을 뜻하죠. 하지만 우리 역사, 세계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정치, 시사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유겐트 하면 떠오르는 집단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우림도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은데요. 그저 어린 세대나 젊은 층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 그 이름 히틀러 유겐트가 떠오르죠. 나치 독일의 그 히틀러 청소년단. 그래서 이 곡의 그 유겐트는 그저 젊은이들이 아니라 파시즘적 열광에 감염된 군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는 태양에 눈이 멀어버린 듯 찌는 무더위에 뇌가 녹아버린 듯 궤변을 암송하며 웃기고 앉아있네
여기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감각의 마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유의 정지.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생각하지 않을 때 태어난다. 눈이 멀고 뇌가 녹아버린 듯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사유의 완전한 정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궤변을 암송한다는 말은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파시즘이 심어준 언어를 되풀이하는 상태로 볼 수 있죠. 한나 아렌트는 이런 걸 전체주의의 언어적 빈곤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단순해지고 구호가 되고 사고는 멈추고. 이어지는 가사입니다. 세찬 증오에 혼이 갈려나간 듯 가열찬 세파의 넋이라도 잃은 듯 귀를 닫고 모른 척 웃기고 앉아있네. 여기서 저는 그 슬라버의 지젝이라는 학자가 또 떠올랐어요. 지젝은 파시즘을 단순한 증오로 보지 않습니다. 지젝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증오할 때 가장 강렬하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낀다. 즉 파시즘적 군중은 그 증오하는 대상을 싫어하면서도 그 증오하는 안에서 묘한 쾌락을 느낍니다. 거울 이론이랑 비슷한 것 같죠? 네. 이 가사에서 웃기고 앉아있다는 건 바보 같다, 우습다를 넘어서 증오의 춤에 스스로 취해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습하게 피어난 그 노래가 울려 퍼져 암흑의 나를 부르리, 세상의 종말을 부르리. 이 노래는 단순한 어떤 구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렌트식으로 말하면은 전체주의의 운동성, 슬라버의 지젝으로 말하면 이데올로기의 음악 같은 내용이죠. 현대 파시즘은 구호보다 이미지와 리듬, 감각적인 자극으로 작동한다고 본 철학자가 있어요. 미디어 철학자인 플루서인데 오늘날 짧은 영상, 쇼츠, 자극적인 슬로건, 그리고 이 편향된 알고리즘이 뿌리는 분노의 컨텐츠들, 이 모든 게 음습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사에서는 선언하죠. 경고하면서 화자가 제군이여 진격을 멈추어라.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증오에 묶여 춤을 추는 그대여 세상의 종말을 제군의 종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탓한다가 아니라 왜 그런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군중을 악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봤습니다. 프롬도 자유가 두려운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체주의에 자신을 바친다고 이야기했죠. 이 전체주의에 경도된 이 군중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정치에 위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부르는 세상의 종말은 사실 그들 자신의 파멸입니다. 들레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시즘은 국가보다 개인의 마음속에 먼저 자라난다. 이 7번 트랙 유겐트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생각하지 않으려는 마음,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 증오에 취해 현실을 잊으려는 마음, 이 아주 작은 균열과 회피,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전체주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파시즘을. 제가 해석한 것처럼 이 노래는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화자는 군중에게, 이 노래의 화자는 군중에게 그만하라,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나약함과 결핍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파시즘 군중을 단순한 악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비극의 주체로 깨닫는 순간인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입니다. 유겐트는 파시즘 군중을 악마화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순간, 언어가 구호가 된 순간, 증오가 쾌락이 된 순간,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귀를 닫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파시즘의 군중이 될 수 있고 그 비극을 직시하는 것은 다음
노래 듣고 와서 8번 트랙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네, 유겐트, 자우림 유겐트 듣고 와서 8번 트랙 아테나, 아페이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91.3 서대문 FM 지금작이 낙가워는 매주 월요일 23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공식 어플, 그리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바로 저장되니까 저희 지난 방송들도 보실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구독자 수가 적어가지고 유튜브 검색창에 지금작이 낙가워라고 검색을 하셔도 상단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네, 유튜브 검색창에 골뱅이 눌러주시고 TOOEARLY TOSLEEP로 검색해주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요새 쇼츠를 좀 만들어서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조회수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우림 정규 12집 해석 저만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앨범 자체가 하나의 서사를
공유하고 있는 극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 해석은 파시즘을 테마로 파시즘의 폭력과 그 유혹을 목격한 개인이 파시즘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파시즘에 휩싸인 사람을 보면서 변하는 심리적인 변화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고요. 7장 한 트랙을 하나의 한 장으로 상정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겐트 하고 왔고요. 앞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1장에서 절망했고, 그러니까 1번 트랙에서 절망했고 2번 3번 트랙에서 폭력의 유혹과 잔혹함을 본 개인이 4장에서 4번 트랙에서 상처의 의미를 깨달았고, 5번 트랙에서 작은 희망을 회복하고, 6번 트랙에서 낡은 사상을 죽여야 한다고 결단했고, 7번 트랙 지금 유겐트에서 군중에게 경고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지금 8번 트랙에 들어서면서 화자는 더 이상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화자는 스스로 자신을 나의 이름은 아테나라고 선언합니다. 부릅니다. 이것은 영웅의 등장인 장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처를 견디고 난 뒤에 비로소 태어나는 주체화의 선언인 겁니다. 7번 트랙 유겐트에서 우리는 증오의 열기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파멸로 걸어가는 군중을 봤죠. 생각을 멈추고 타인의 언어를 암송하고 분노의 리듬에 몸을 내맡긴 사람들. 하지만 바로 그 어둠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빛이 하나 들어옵니다. 8번째 트랙 아테나는 말합니다. 여신이 온다. 근데 이게 또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를 또 상징적으로 사용했잖아요. 지혜와 미래, 그리고 다시 똑바로 볼 수 있는 눈, 맹목적인 추종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생각과 사고와 희망이 돌아오는 순간, 지금부터 스스로 정의의 화신으로 서는 그런 장면인 8번째 트랙 아테나를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스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곡이 단순한 영웅주의 서사가 아니라 상처가 만든 각성, 고통이 추동한 행동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별들은 빛을 잃어가네. 8번 트랙 첫 장면은 세계가 잿빛으로 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5번 트랙 스타즈에서 희망의 별빛이 찾았던 화자가 이제는 그 별들도 가려지고 있는 그 폭력과 거짓의 시대에서 결단하는 거죠. 목격하고. 4번 트랙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여기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순수함이 파괴되고 희망은 죄가 되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절망이 복수의 감정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자는 더 냉정해지고 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지난 트랙, 앞선 트랙 7번 트랙 유겐트였죠. 증오의 눈이 멀고 궤변을 암송하면서 파시즘에 선동된 그들. 화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7번 트랙에서 진격을 멈춰라. 무엇을 위해 싸우냐.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세상의 종말은 결국 그들의 종말이라는 걸 화자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나에서 화자는 경고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싸우는 자로 변합니다. 아테나, 나의 이름은 아테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불꽃. 여기서 아테나는 단순한 신적 상징이 아닙니다. 지혜와 정의, 그리고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는 화자가 부르짖으며 신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정치적인 주체성을 깨우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매드맨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오잖아요. 2번 트랙에서 그 마이걸 노래에서 나오잖아요. 그 매드맨을 경고하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주변부의 속삭임이 아니고 저항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가진 저항의 힘으로 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테나의 등장을 쉽게 영웅의 등장으로 익힐 수도 있죠. 하지만 아도르노는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가 있다. 아테나의 검과 방패 이미지는 반대로 폭력의 논리를 재생산할 위험이 있죠. 하지만 자우림의 이 아테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곡에서 아테나는 폭력을 되갚는 자가 아니라 폭력의 구조를 끊어버리는 자로 나타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전쟁을 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의 순환 자체를 끝내는 그런 존재. 아도르노의 경계를 뚫고 나가는 방식은 바로 화자의 상처인데, 상처를 떠안고 싸우는 이런 정의는 미약화된 폭력이 아니라 부정적 희망의 부활인 겁니다. 발터 베냐민은 말합니다. 혁명은 과거를 끌고 가는 가치가 아니라 시간을 멈추게 하는 급브레이크다. 아테나는 그런 급브레이크의 그런 순간인 거예요. 오래된 순수함을 회상하고 파괴된 현실을 직시하며 군중의 몰락을 목격한 뒤 화자는 시간을 멈추고 이 악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나섭니다. 아테네는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의 폭발, 과거 전체를 뒤엎는 순간인 거죠. 바디우의 정치 철학으로 보면 8번째 트랙은 사건의 장면이에요. 1번 트랙부터 7번 트랙까지 축적된 모든 감정과 고통,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순간에 응축되면서 폭발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 사건에 충성한다고 선언하죠. 아테나, 나의 검은 정의. 여기서 검은 보복의 칼이 아니라 사건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입니다. 아테나는 신이 아니라 이 혁명적 사건을 수행하기로 선택한 새로운 주체, 개인인 거죠. 주디스 버틀러는 이렇게 말해요. 저항의 힘은 언제나 취약성에서 시작된다. 이 아테나의 화자는 본인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4번 트랙에서 피눈물 흘리고 5번 트랙에서 눈물 속 희망을 보고 6번 트랙에서 죽여야 산다. 옛 그 허위를 죽여야 산다는 결단을 내리고 7번 트랙 유겐트에서 군중의 몰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상처와 취약성이 무력감의 장소가 아닌 투쟁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테나의 이 트랙에서 아테나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상처난 인간이 선택한 자신의 주체적인 이름인 거죠. 그 점이 이 8번 트랙의 힘인 것 같아요. 니체 철학에서 니체는 고통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면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보았는데, 여기에서 아테나에서도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죠. 나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나의 영혼은 굳건히 서리라. 피와 땀으로 얼룩진 길이라도 나는 걷네. 초인적인 의지, 니체의 초인적인 의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은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를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할 때만 진짜가 되는 거죠. 아테나는 이런 모든 철학적인 해석을 종합해서 보면서 요약하자면, 상처로부터 태어난 주체가 역사의 시간을 멈추는 폭발적인 순간, 혁명의 순간을 보면서 만들면서 정치적 주체화로 나타나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전환하면서 창조하는 그런 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번 트랙에서 개인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는 존재로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구원이 아니라 새벽을 부르는, 새로운 아침을 깨우는 인간적 결단입니다.
자우림의 아테나는 단순한 영웅적 서사가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은 개인이 불의의 시대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또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깊은 그런 어떤 성장 그리고 주체화의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트랙에서 7번 트랙까지 이어지는 그 절망적이고 폭력적인 그 어떤 순간에서 겪은 그 고통이 이 8번 트랙 8번 트랙이 한 문장으로 응축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은 아테나. 우리 이 시대의 어둠을 가르는 아주 조용한 전투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테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테나 듣고서 9번 트랙 한번 가보겠습니다.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91.3 서대문 FM 지금작이 아까워는 매주 월요일 23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유튜브 채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적어서 검색하셔도 상단에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유튜브 검색창에 골뱅이 눌러주시고요. TOOEALLYTOSLEEP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하면서 피드백 반영하려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우림 정규 12집 8번째 트랙 아테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요, 자우림 정규 12집 앨범을 하나의 분석하고 있는데, 이 앨범 하나 전체가 하나의 서사를 공유하는 한 연극이라고 보고 상정하고, 그리고 한 트랙마다 각 연극이나 책의 장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파시즘의 폭력을 목격한 개인의 심리 변화와 주체화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번째 트랙 바쿠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째 트랙 이야기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8번째 트랙에서 아테나라는 강력한 개인의 주체화, 정치적 주체화와 함께 결단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 개인이 상처를 끌어안고 시대 폭력과 왜곡에 직접 맞서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죠. 8번 트랙에서 화자는 스스로를 아테나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상처를 끌어안고 불의의 시대에 맞서겠다는 결단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전투는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죠. 칼에 쥔 손도 방패를 든 마음도 결국 지치겠죠. 그 치열함 뒤에 자우림은 아주 뜻밖의 장면을 배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쿠스라는 술의 신이 등장하는 축제의 순간입니다. 더 오래 버티기 위해 힘을 충전하는 시간. 처음엔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장면은 서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이복의 친구, 마실 것이 필요해, 수상한 자네 뒷모습이 위험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8장에서, 그러니까 아테나에서 전투에 들어간 화자는 이제 긴장 속의 해방을 경험하는 거죠. 술 한 잔을 부어 넣으며 긴장을 풀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자우림은 이 장면을 승리의 축제가 아니라 투쟁의 중간, 숨 고르기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니체가 말했던 디오니소스적인 순간, 질서가 잠시 무너지고 삶을 긍정하는 힘이 회복되는 찰나가 바로 이 노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탁상을 뒤흔드는 요란한 웃음소리, 하하하하하. 이 가사를 보면요, 1번 트랙에서 나 좀 내버려둬 라던 고립된 목소리가 9번 트랙에서는 웃음으로 바뀌었죠. 7번 트랙에서 증오의 리듬에 춤추던 유겐트들과는 달리 9번 트랙의 웃음은 건강하고 따뜻해 보여요. 이는 바흐진이 말했던 카니발의 순간, 권위가 해체되고 공동체가 재구성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요. 진짜 웃음은 권력을 비틀고 긴장을 풀어냅니다. 자우림은 이 웃음을 투쟁의 일부로 배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잔을 들어라, 잔을 비워라, 발을 굴러라, 박을 맞춰라.
이 반복되는 리듬은 음악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입니다. 아테나의 전투가 정밀한 결단의 장면이었다면 이 바쿠스, 이 곡은 힘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리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레즈와 가타리의 언어를 빌려서 8번 트랙에서 구축된 어떤 정치적 주체화로서 아테나가 9번 트랙에서 잠시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를 다시 몸에 순환시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수상한 자네 뒷모습이 위험해. 불안한 자네 뒷모습이 위험해. 여기서 자우림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해방의 순간에도 경계는 필요하다는. 파시즘의 잔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7번 트랙에서 증오의 눈먼 군중이 보여준 그런 위험은 이 9번 트랙 파티 연애 장면에서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쿠스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투쟁을 지속하기 위한 재충전의 의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렌트식으로 표현하자면 어가베 시대의 주체들이 다시 함께 행동하기의 공간을 만드는 공동체 구성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우림은 이 장면에서 말합니다. 기쁨은 사치가 아니라 투쟁의 자원이다. 8장에서의 결단이 장기전이 될 것을 알고 있기에 9장의 화자는 공동체와 웃음 속에서 다시 힘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아테나적인 결단은 개인의 결단이고 바쿠스의 이런 축제 장면은 공동체 구성과 결속의 장면이니까요.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9번 트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싸워야지만 웃어야 싸울 수 있다. 피로가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증오가 흐르면 군중 유겐트처럼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해방의 의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전투의 이름, 바쿠스는 회복과 재생산의 이름. 그리고 이 둘의 조화를 이룰 때만 우리는 10번 트랙에 콜타르 하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우선 그러면 지금까지 9번 트랙 이야기를 했는데 바쿠스 듣고 와서 이 프로젝트의 대단한 10번 트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복의 친구 마실 것이 필요해. 수상한 자네 뒷모습이 위험해. 이대로 가버리면 심심해. 한심한 걱정 저기 개나 줘버려. 외면해도 소용없지. 닭상을 뒤흔드는 요란한 웃음소리야. 명랑하게 울리는 건배에 잔을 들어라. 잔을 비워라. 경쾌하게 울리는 노래에 발을 굴러라. 박을 맞춰라. 이복의 친구 마실 것이 필요해. 수상한 자네 뒷모습이 위험해. 이복의 친구 마실 것이 필요해. 불안한 자네 뒷모습이 위험해. 명랑하게 울리는 건배소 차차차차. 잔을 비워라.
차차라차. 네, 자우림 정규 12집 9번 트랙 바쿠스 듣고 왔습니다. 10집의 마지막 트랙 콜타르 하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곡은 단순한 발라드나 사랑 노래로 해석하면 좀 아쉬움이 있죠. 1장에서 그 1번 트랙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서사를 이어서 봤을 때 1번 트랙은 시작된 절망, 2, 3번 트랙은 마주한 폭력, 4번 트랙은 피눈물, 5번 트랙 작은 희망, 6번 트랙 결단, 7번 트랙 군중을 비판, 파시즘에 경도된 군중을 비판하고, 8번 트랙 정치적 주체화, 9번 트랙 짧은 해방. 이 모든 것이 10장에서 10번 트랙에서 콜타르 하트에서 더 깊고 검은 형태로 응축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이미지가 바로 콜타르 하트 라고 할 수 있겠죠. 시커멓게 굳어버린 심장, 지워지지 않는 상처, 폭력의 잔해가 남긴 영구적인 흔적. 곡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달콤한 죄악. 너와 나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5번 트랙에서 별 아래서 꿈꾸던 사랑, 그 순수한 미래가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사랑조차 죄악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어요. 현실이 얼마나 잔혹하면 사랑조차 위태로운 금지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꿈이라면 깨지 말아줘. 이 말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꿈은 언젠간 깨고 그 깨는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남았다고. 그리고 곧이어 세계가 무너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비명, 숨쉬는 것조차 고통. 1장에서 1번 트랙에서 라이프, 무력하게 서있던 화자는 10번 트랙 콜타르 하트에 와서 절망을 더 깊은 형태로 묘사하죠. 2장에서 2번 트랙에서 경고했던 지옥이 이제는 은유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아도르노가 떠오릅니다. 아도르노는 말하죠. 상처를 자유와 행복, 주체의 상실로 보았고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괴리에서 비롯된 사회적 상처 또한 아도르노는 언급하는데, 아도르노는 상처 안에 머물면서 이 상처를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관통하고 정치하게 바라봤을 때 비로소 치유와 위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르노의 사유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원칙을 전제로 총체적인 부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는 잘못된 삶 속에 올바른 삶은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거짓인 사회에서는 진실마저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아도르노는 개인이 경험하는 고통이 평범한 일상 속 죽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통을 말하도록 하려는 욕구가 모든 진리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고통이 주체에게 부과된 객관성이기 때문이라고 아도르노는 보고 있는데, 그의 철학에서 이론은 상처받은 삶과 육체의 본 모습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실천이 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은 10번 트랙 콜타르 하트는 바로 그 진실의 장면인 거죠. 아테나로서 싸웠고 바쿠스의 공동체적인 환희의 연회를 가졌지만 세상이 그럼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상처는 오히려 더 검고 더 단단하고 콜타르처럼 굳어진 거죠. 내 가슴은 콜타르 하트, 시꺼멓게 타버린 심장.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폭력을 목격한 자, 폭력을 견뎌낸 자,
폭력과 함께 살아남은 자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그 좌절과 무기력의 일상화로 인해서, 재난의 일상화로 인해서 아예 사유를 멈춰버리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책임지기를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의탁해서 구호만은 암송하는 바보가 된 그 군중, 파시즘 군중, 그들을 목격하고 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야지, 나는 정치적으로 내가 아테나다, 내가 아테나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타난 그가 악을 이겼는데 연애를 하는데 또 꼬름하네 하면서 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연애니까 다음 악이 도래하기 전에 잠시 휴식 타임을 가졌지만, 그러고 이제 쉬면서 느끼는 거죠. 내 가슴은 콜타르 하트, 시꺼멓게 타버린 심장.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 공감이 되시나요?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제가. 아간베는 이런 사람을 상처로 존재하는 증언자라고 설명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예로 들면서 그들의 존재 안에 남아있는 것은 고통의 증언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10번 트랙의 화자도 그렇습니다. 아테나로 싸워 이겼어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혁명이나 투쟁이 승리하고 성공하더라도 잔여물들이 있죠. 콜타르하트는 바로 그런 그 잔여물을 은유하는 것 같아요. 곡은 이렇게 말해요.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 아무리 싸워 이겨도 가슴속의 폭풍은 멎지 않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되죠. 8번 트랙의 아테나, 9번 트랙의 바쿠스는 도착지, 종착지가 아닌 일시적 장면인 거죠. 상처는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단숨에 지워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현대사, 근현대사를 보면은 항상 상처가 사람들 가슴을 후벼 파놓는 그런 장면들의 연속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200년, 300년 뒤에 태어났으면은 그냥 하고 그냥 배웠을 텐데, 남 일처럼.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곡의 마지막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조용하게 내놓더라고요. 오직 같은 고통을 아는 이들만이 서로를 진정 위로할 수 있어. 이 말은 단순히 고통을 공유하면 위로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레비나스가 한 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깨어난다는 철학과 다 있습니다. 오히려 그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큰 삶의 태도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레비나스는. 왜냐하면 파시즘 같은 경우에는 타자를 되게 배척하고 다름에서 유발되는 그 모든 그 차이를 구조적으로 차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혐오고, 그럼 본인들은 너 혐오하는 거 아니냐면 혐오 무세라고 얘기하질 않나, 아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항하는 어쩌면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 레비나스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깨어난다 라는 그런 중심적인 명제를
밀고 가는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타자의 절대적인 다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무한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게 레비나스니까요. 그러니까 타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 신체와 내 정신도 서로 간의 타자성을 갖고 있는데 그냥 조금 더 우호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 그 행동들. 네, 아무튼 사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연령대 같은 그 표본 중에서 좀 소수 의견인 사람이거든요. 좀 힘들죠. 제가 사랑하는 그들이 엄청 폭력적인 언어를 할 때 힘듭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냥 조용히 해라 안비나. 네. 지독한 고통의 생존자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고통을 인지하고 그 고통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응시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윤리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콜타라트는 바로 그 윤리에 도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번 트랙 라이프에서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라고 스스로를 고립하던 화자는 10번 트랙 콜타라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시꺼먼 상은 너도 있잖냐.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 아름답지는 않죠. 하지만 진짜죠. 이것이야말로 베냐민이 말한 페어위의 연대이지 않을까요? 세상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고 폭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상처는 여전히 콜타라트처럼 가슴속에 남아있지만 그 잿더미 속에 서로의 심장을 만지며 나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자우림은 마지막 트랙에서 그런 공동체 모습을 그려요. 너의 어둠은 내가 안다. 그리고 나의 어둠은 너도 알 것이다. 이것이 이 앨범의 끝이자 가장 조용하면서 가장 무거운 메시지이지 않나 싶어요. 동화처럼 끝나지도 않고요. 승리의 낭만화도 없고 오히려 현실을 되게 직시하고 있는 그런 앨범이면서 되게 성숙한 태도로 이 시대를 노래하고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자우림 정규 12집을 한번 독해하면서 3주를 같이 보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 (2025년 12월 1일)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김한빈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진 자우림 12집 해석 여행 전반부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잠시의 희망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대단한 서사의 마지막 퍼즐 4곡을 한 호흡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시작합니다. 마이 FM 91.3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김현민입니다. 저희 방송은 락커 2명이 음악과 함께 자신의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음악 방송을 빙자한 썰방입니다. 지난 주말의 아쉬움과 새로운 한 주의 설렘이 공존하는 월요일 23시 어쩌면 지금 자기는 아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 빨리 시작할게요. 오늘은 4곡이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선 2주 동안 3곡씩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오늘 근데 12집이 12곡이었으면은 딱 3333에서 4개 끊으면은 좋을 텐데 이제 334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12집이 곡이 12개 아니 10개여 가지고 아무튼 일단은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황 토크도 없이 바로 후딱 해 볼게요. 차우림 12집의 가장 뜨겁고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7번째 트랙 유겐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7번 트랙으로 유겐트 이야기하기 전에서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1번 트랙부터 6번 트랙까지 1장에서 그러니까 1번 트랙에서 화자는 막다른 길에 서